정책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라는 거죠. 잘 상황을 유지해서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는 이미 경고를 줬다. 니네들 뭐 했냐? 국민들 스스로가 대비하지 않고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CME 3월물 은선물의 일봉 차트 해가지고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은 여전히 지금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평선들이 수렴하면서 막 바닥을 다진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 이 모습은 굉장히 수렴을 했는데 폭발을 해도 되는데, 폭발할 만하면 또 누르고 이러니까 참 언제까지 이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더라도 힘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선물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하루 이틀 조정만 해도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실물 금과 은을 준비하시는 게 맞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향후 시세가 기대되는 모습이다. 한국에서 금 투자 전문가로 유명한 주식회사 골드나라 배재한 대표로부터 2024년 가장 유망한 투자로 꼽히는 금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 9가지를 들어보았다. 첫째, 금리 인하가 가장 큰 이슈죠.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금값은 항상 주로 거의 상승을 해왔습니다.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둘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화폐를 발행을 한 거죠.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을 시중에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어내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금과 은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고 관심이 없는데, 왜냐면은 하루에 뭐 10%, 20%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만에 뭐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워낙 뜨겁잖아요. 뜨겁고 막 냄비 근성도 있고 매운 그런 화끈한 그런 기질 성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움직이는 거는 별로 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막 시장에서는 이렇게 젖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 수밖에 없다. 셋째 이유가 탈달러화가 가속되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을 위주로 해서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심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석유를 수입할 때 위안화로 결제를 지금은 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브릭스 국가들에 대해서 달러를 쓰지 말고 우리 자체적인 통화를 빨리 개발해서 쓰자 이러면서 압박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통화는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그 다음에 달러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브릭스 공용 화폐 이런 게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위안화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세계는 굉장히 급속도로 천천히 모르는 사이에 막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넷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도 있고, 중동 전쟁이 또 확산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인류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된 그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진짜 투쟁적이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거죠. 특히 요즘에 한국은 좀 더한 것 같아요. 너무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곳곳에 폭탄들이 존재를 한다 그러는데, 곳곳에 폭탄 지뢰가 막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믿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선별을 해야 되고, 하나하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상태가 조금 더 이제 지속이 되면은 약탈하는 문화들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만연해질 수도 있어요. 미국 가장 선진국이라는 미국조차도 슈퍼마켓에 물건 사는데 막 자물쇠로 잠궈 놓고 그러잖아요. 다섯째,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실물금을 꼭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러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경기가 경착륙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발부채 이런 게 너무 심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2금융권, 제3금융권, PF 자금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대출한 그런 저축은행들, 새마을금고 이런 데 굉장히 부실하죠. 너무너무 리스키한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 터져도 이상이 없다 할 정도로 하는 총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도 계속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라는 거죠.
잘 상황을 유지해서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는 이미 경고를 줬다. 니네들 뭐 했냐? 국민들 스스로가 대비하지 않고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정부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 부채를 줄이고 과도한 빚 투자를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이제 최후의 보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금과 은이죠. 모든 자산을 다 투자할 수도 없고 투자하라고 얘기도 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자산의 한 10%에서 30%, 많게는 50% 정도까지는 실물 금과 은을 가지고 있어도 좋다.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고요.